주의! 이 영상은 보는 이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는 그냥 산꼼장어 쥐뿔에 굽는 영상이니까 본인이 연포탕에 산낙지 넣는 것도 징그러워 못 보는 정도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구간에 안내드릴 테니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술은 인류의 적이다. 우리가 먹어서 없애자. 주간 김자키입니다. 첫날 남포동에서 양곱창, 돌개탕, 갑오징어회를 조지고 돼지국밥으로 해장까지 마친 다음에 씨앗호떡 하나 디저트로 때려주고선 기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고 영상 끝나고도 추천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는 길에 오션뷰 카페 한 군데를 들렀습니다. 사실 가는 길은 아니고 연화리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동백리에 위치한 카페 헤이든입니다. 주차장에 빽빽한 차만 봐도 인기가 느껴지네요. 남포동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보시다시피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야외석도 많아요.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날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거리는 에그타르트를 비롯한 빵, 쿠키류가 좀 있는데 오늘도 먹혀질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간식은 패스합니다. 메뉴입니다. 서울 근교의 인스타 카페들이 한 잔에 7,000원에서 9,000원까지 받는 데 비하면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맛은 사실 이런 집은 커피맛, 떡맛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쉬면서 좋은 뷰를 즐기러 오는 곳입니다. 이런 카페에서 커피는 MB나 할렘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한 병씩 주는 맥주 같은 거예요. 이 클럽은 입장료가 싸네요. 이렇게 2, 3층에도 테라스가 있고 4층에 루프탑도 있습니다. 저렴한 오션뷰 카페로 인기가 많을만 해요. 단점이라면 실내에는 명당이라 할 만한 자리가 썩 많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테이블이 너무 낮거나 의자 등받이가 너무 낮아서 뒷사람과 등이 부딪히거나 하는 등 불편한 자리가 좀 많아서 초록색 나무 모양 로고가 주는 느낌과는 다르게 신나는 느낌을 받기가 좀 힘들었어요. 주차된 차들과 인파를 보아하니 테이블 회전을 신경을 쓰시는 게 이해는 되지만 이 근처에 수많은 오션뷰 카페들 사이에서 꼭 이곳에 와야 할 이유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집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이 동네가 그냥 투썸 플레이스만 가도 오션뷰인 동네니까요. 적당히 시간 때웠으니까 연화리로 튀튀! 연화리 해녀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입니다. 브라운도트 펜션이었던가? 방이 깔끔해요. 바 테이블이 있고 복층 구조라 3, 4명이 놀기에 딱 좋은 방인 듯 합니다. 펜션은 친구가 예약했는데 기장이라는 동네나 저렴한 숙박료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웃돌아서 놀랐어요. 대신 오션뷰를 기대하지 마시고 팜뷰니까. 그 유명한 연화리 해녀촌 포차거리입니다. 기장하면 꼼장어와 미역, 멸치 등의 특산물로 유명한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 가성비 터지는 해녀촌으로 유명하죠. 보통 젊은 여성분들은 낮에 가서 이 바닷가 포차에서 드시면서 인스타용 오션뷰 갬성샷을 많이들 찍어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술을 조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꼼장어를 먼저 먹고 해물은 저녁에 먹습니다. 왜냐면 꼼장어 집들도 대부분 9시쯤 문을 닫더라고요. 포차거리는 유명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인데 방문객이 그렇게까지 많은 동네는 아니라 적당한 규모 같아요. 해안을 따라서 곡선형으로 늘어서 있고 오른쪽 포차들이 뷰는 좀 더 탁 트여있고 보기 좋아 보입니다. 왼쪽 끝으로 갈수록 죽도에 그 죽도 말고 죽도에 가려서 뷰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다루시는 해물이야 대부분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부 해물의 구성이 조금씩 다른 집들도 있어서 꼭 먹고 싶은 해물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5월이었는데 바위굴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의 1차 우봉횟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엔 방송 안 넣은 집 찾기가 더 힘들죠? 메뉴가 쭈루룩 있는데 이 집은 회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유명한 기장의 쥐뿔 꼼장어를 먹어보러 온 거기 때문에 일단 쥐뿔 꼼장어 2인분을 주문합니다. 꼼장어집도 여러 곳이 있는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상호에 꼼장어를 내걸고 파는 유명한 집들은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너무 많기도 했고 사진들을 유심히 보니까 이 집이 횟집 베이스라 그런지 다른 집과 다르게 쨘게다시 아나우가 보이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가격이 1kg나 2인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쪽이 양 선택의 융통성도 좀 더 있었습니다. 불안병기가 안 되게 살짝 아쉽지만요. 별명자 차이입니다. 아직 배가 안 꺼졌던 터라서 3명이서 2인분을 주문했는데도 전혀 싫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물론 메뉴에 게 술은 두당 한 병 이상씩 마셔서 없앴습니다. 멍게, 전복, 멸치회 무침, 장어뼈튀김, 부추전 인트로 따고 있는데 지금 꼼장어 굽는다고 보려면 나가보라고 불러주셔서 나갔어요. 산꼼장어입니다. 징그럽죠? 뭔가 끈적끈적해 보이는데 진짜 점액질을 내뿜어요. 낫또 마냥. 이렇게 지폐 불을 붙이고 강한 화력으로 순식간에 구워냅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꼼장어가 특유의 비린내가 있어서 부산 사람들 중에서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서울 사람들이 잘 먹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쥐뿔구이는 강력한 쥐뿔향으로 비린내를 많이 잡아준다고 해요. 솔직히 쥐뿔 냄새만 맡아도 파블로프의 개마냥 침이 고이는 게 쥐피라도 뜯고 싶어집니다. 쥐뿔 온도가 약 6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셔서 참았어요. 혓바닥 들까봐.
어차피 다 구운 다음 껍질은 벗겨내기 때문에 껍질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완전히 구워줘요. 꼼장어 껍질은 가방이나 지갑, 구두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튼튼하기 때문에 속까지 다 탈까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좋아요. 이 꼼장어 이제 드실 때 향이 좀 비린내 잡아주고. 네네. 인트로 마저 딸게요. 미역, 꼬시래기, 양파 절인 쌈채소들입니다. 미역은 기장미역이고 꼬시래기는 아니래요. 얼핏 보면 순대 같죠? 국내산 꼼장어는 모두 자연산이라고 합니다. 자연산하고 수입하고 두 가지뿐이랍니다. 두꺼운 아이들은 가운데를 갈라서 철판에 잔열로 마저 익혀줘요. 이 간 있는 쪽은 쓸개 있거든요. 네네. 쓸개 있는 쪽 따로 해놨으니까 드셔드리라 같이. 네. 쌉싸름한 맛이. 쓸개는 따로 가생이로 모아주시는데 쌉싸름하지만 먹을 수는 있다고 취향껏 먹으려면 먹으라고 하셨어요. 5만원짜리 꼼장어 한상 차림입니다. 일단 멸치 회무침부터 한 입 먹어보는데 아, 맛있어요. 딱 적당히 맛있는 회무침입니다. 초장 밸런스가 딱 좋아요. 멸치 무침 맛있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평소에는 안하고를 주시고 이때는 멸치 처리를 안하고를 안 하고 멸치를 주신 것 같아요. 라임 한 잔 안 할 수가 없겠죠? 전복입니다. 꼬독꼬독하죠? 뭐 맛은 기름장 맛입니다. 꼼장어 기름장 찍어서 한 입. 멍게도 맛있어요. 멍게도 맛있다. 건강을 위해서 쌈도 한 입. 쓸개 부분에 도전해봅니다. 씁쓸하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생각보다 씁쓸한 맛이 좀 강해서 쓴맛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면 드시지 않거나 쌈에 이것저것 잔뜩 함께 싸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초장도 한 입 찍어서 먹어봤는데 기름장이 특유의 고소함과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은 비립니다. 한 잔 더. 쫄깃한 식감이 강해서 쌈과도 잘 어울립니다. 일단 첫인상은 내부가 굉장히 깔끔했고 사장님도 이모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먹고 나왔어요. 서울에서 먹는 소금구이나 양념구이보다 월등히 더 맛있는 건 아니고 가격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기장까지 갔으면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기장에서는 어차피 해물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금전적인 밸런스가 적당히 맞거든요. 다른 테이블에서 먹던 분들은 지난번에 왔다가 이 맛을 잊지 못하고 인천에서 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가 참 푸르고 이뻐요.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포차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건물에 입점해 계신 분들과의 상생을 위한 협약으로 포차촌은 낮장사만 하시고 저녁에는 영업을 안 한다고 해요. 바로 해물을 먹으러 가기엔 배가 너무 불러서 배를 좀 꺼뜨리려고 바로 옆 죽도로 들어갑니다. 해녀촌 자체는 굉장히 작은 동네라 구경할 거리가 적어요. 한 10분, 20분 걸으면 동네 한 바퀴 다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죽도 들어가는 길 다리에서 보는 경치가 좋아요.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는 노을도 보기 좋습니다. 저쪽에 그 유명한 대변초등학교가 있었던 대변리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용암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느낌은 비슷하죠? 이렇게 죽도 다리 옆에 텐트를 치고 바베큐를 하는 가족분들도 계시네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젊은 엄마 아빠분들이 많은데 울퉁불퉁한 바위섬이다 보니 길이 험해서 위험한 장면을 2번이나 봤어요. 다행히 큰일은 나진 않았지만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엄마보다는 힘이 좋으신 아빠가 아이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 어머니가 잡아주다가 같이 넘어지실 뻔하더라고요. 이제 걸을 만큼 걸었고 슬슬 이 차를 먹을 집을 찾아봅니다. 사실 이 무진장이라는 집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가격은 비싼 집이 아닌데 90년 외제차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있어요. 거의 무슨 청담인 줄 알았어. 진짜 이 동네 외제차는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안하고가 주력인 횟집 같은데 저희는 온 목적이 꼼장어와 해물이라 패스했지만
먹표 없이 오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좌식이라 오래 앉아 먹긴 힘들겠네요. 낮에 봤던 바위굴에 꽂혀서 다른 건 다 비슷할 테니까 무조건 굴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다라이에 굴이 쌓여있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워낙 작은 동네인데다가 컨셉이 다 똑같은 집들이다 보니까 가격대는 큰 차이가 없는데 보통 모든 소자에 3만원에서 35,000원 선인 것 같습니다. 해물모듬을 중이나 대로 올려도 우니나 굴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소자에다가 굴이랑 우니를 추가했어요. 우니는 15,000원, 굴은 무려 2만원입니다. 우니보다 비싼 굴, 굴보다 싼 우니, 어느 쪽이든 둘 다 충격적인 건 사실이죠. 기본 해물모듬 소자입니다. 소라, 멍게, 개불, 새우, 꼬막, 해삼, 전복, 산낙지 이만큼이 35,000원이에요. 서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추가한 우니도 나왔습니다. 야, 우니 저만큼이 15,000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뭉개지거나 녹은 것도 없고 선도가 좋아 보여요. 여기에서 이 집의 단점이 나오죠. 여기에서 한번 먹고 나면 서울에서는 돈 아까워서 우니 못 사 먹겠어. 산낙지 뭐 말해 뭐예요. 그냥 소주를 그냥 막 또 부릉부릉 하는 거지. 맛있다. 따라 먹어라. 저건 무학에서 새로 나온 청춘이라는 놈인데 이번에 가서는 소주가 너무 물처럼 들어가가지고 배선이고 청춘이고 뭐 뭘 먹어도 다 툭툭 들어갔어요. 우니를 한번 가격 대비 양이 너무 많아서 맛이 좀 불안했는데 쓴맛도 거의 없고 이 정도면 서울에서 어중간한 스시집들에서 손가락 몇 마디만큼의 3만원, 5만원씩 받고 막상 나온 거 보면 다 녹아있는 우니들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 우니다 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우니는 한 입에 많이 때려 넣을수록 맛있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팍팍 먹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가성비는 최고였습니다. 해삼, 멍게와 더불어 소주의 영혼의 단짝 중 하나죠. 맛도 맛이지만 다른 식재료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니크한 식감이잖아요. 개불, 전복 다 먹고 있다 보니까 바위굴 등장! 사이즈가 좀 심상치 않죠? 씨알이 엄청 굵은 놈을 썰어서 갖다 주는데 이때가 5월이었으니까 바위굴일 겁니다. 맛은 일반적으로 겨울에 먹는 참굴보다 바다향이 약해요. 참굴이 김치라고 치면 이것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할머니가 한번 똑똑 빨아서 씻어준 거지. 가격은 비싼데 향이 약한 게 많이 아쉬웠어요. 굴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향이 였긴 한데 굳이 굴을 싫어하는 사람이 몇 배 비싼 돈을 주고 이걸 먹을 필요가 있나? 말도 안 되죠. 굳이 비싼 돈 주고 시켜 먹을 필요는 못 느꼈습니다. 저 정말 굴에 환장하는 놈인데 너무 밍밍해서 솔직히 조금 남겼어요. 얘는 솔직히 좀 돈 아까웠어. 아무튼 잘 먹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전복죽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배가 너무 불러서 도저히 당장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술 먹을 때도 남겨놔야 되니까. 참고로 해녀 할머님들 포차에서는 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카드도 받아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펜션으로 돌아가려는데 요 댕냥이들 좀 보세요. 귀엽죠? 워낙 작은 동네라 숙소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배달의 민족에는 꽤나 많은 집들이 나오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나온 보드카와 과자, 배민에서 시킨 소갈비찜으로 3차를 시작은 했는데 이 뒤로는 취해서 영상이 없네요. 스미노프 한 병 다 마시고 또 가서 앱솔루트였나 뭔가를 또 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입니다. 해장해야죠. 아쉬우니까 바다 한 번 더 찍어주고 해운대로 갈게요. 뿅! 해운대 가야밀면입니다. 친구한테 가야, 개금 이런 데가 부산 3대 밀면 아니냐 했더니 가야밀면은 워낙 많아서 어디가 원조인지 모른다더라고요. 아무튼 이 집이 그 중에 나름 유명한 집이랍니다. 메뉴는 물, 비빔, 만두 3개로 끝이 아니라 찐빵도 파시네요. 일단 온육수로 속을 달래줍니다. 맨두스 쫄깃한 게 감자피인 것 같아요. 밀면이 나왔는데 맛은 쌉싸래하고 한약재 향이 많이 났던 것만 기억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진짜 3박 동안 술을 미친 듯이 먹었더니 흙과 술이 덜 깨서 거의 마비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3박 4일 수달리기를 마치고 부산역에 와서 서울행 SRT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여수 통영편이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통영의 다치와 여수의 포장마차, 선호의 하모 유비끼 등등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와서 썰을 풀어드리려니까 그때까지 계속 구독 부탁드려요. 귀찮게 안 할게. 끝인 줄 알았지? 부록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장어의 종류를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4종류의 장어를 식용하는데 키로당으로 치면 갯장어가 제일 비싸고 홈장어, 민물장어, 붕장어 순으로 싸집니다. 갯장어, 아카 하모는 제철은 여름이고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죠. 주로 여수 쪽에서 하모 유비끼라는 샤브샤브 형태로 많이 먹습니다. 겁나 비싸요. 비싸고 흔하지 않아서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번에 친구네 부부랑 여수에 가서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먹은 꼼장어의 정식 이름은 먹장어인데 회로는 안 먹고 보통은 소금구이나 양념구이로 먹습니다. 보셨다시피 징그럽고 몸에서 전용질을 뿜어내요. 민물장어는 뱀장어인데 정확히는 민물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산란과 부화는 바다에서 하고 민물로 와서 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바다인데 살기만 민물에서 사는 저처럼 전체살이를 한 녀석인 거죠. 풍천장어라는 말도 많이 보셨을 텐데 풍천은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강 하구를 풍천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잡힌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저렴한 궁장어, 횟집에서 새꼬시로 파는 안 하고 초밥집 장어초밥에 올리는 놈이고 아무리 싸도 키로당 3만원씩은 하는 민물장어와 달리 장어구이라고 파는데 가격이 만원대다? 하면 이 녀석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생선구이 빌런이 팔던 게 이거예요. 안하고랑 하모는 회로 먹지만 꼼장어랑 장어는 회로 못 먹습니다. 안하고도 피에 독이 있어서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 까치가 많기 때문에 새꼬시를 쳐서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로 마칠게요. 오늘도 이만 됐다고! 됐다고는 댓글 따봉 구독입니다.